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부동산 시장 호재가 없다. 호재가 없습니다. 네, 딱 하나 호재가 있죠. 그것이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가 9억에서 12억으로 바뀌었다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암흑이다. 네, 모든 것이 다 암흑이고 모든 것이 다 깜깜하다. 호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중국 헝다 공식 디폴트 위기. 네. 국내 증시에는 문제 없다고 하는데, 자, 여기도 파정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중국의 부동산 문제죠. 헝다. 그리고 공급 앞에 장사 없다. 얼어붙은 세종대구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올해 초반에 여러분들한테 세종대구가 불장이었죠. 그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세종대구 무조건 빠져나와라. 네, 그래서 세종대구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저의 안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와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신 계시는 분도 있지만, 네, 시간이 지금 좀 대응을 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좀 있죠. 그래서 신규 분양 당분간 힘든 상황이고 분위기가 집값 하락도 길어질 전망이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가장 먼저 세종이 떨어질 것이다. 1번. 두 번째가 대구가 떨어질 것이다. 그것을 정확하게 정답지를 다 미리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들이 신문기사를 통해서 다 확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분양경기 실사지수를 보니까 세종과 대구가 심각하죠. 네, 지금 75, 대부분 보시면은 100 언저리에 근처에 있습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데, 대부분 도시들이 100 언저리에 있는데, 세종과 대구만 보시면은, 대구는 밑에 연한색입니다. 62.5, 76.5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세종과 대구에서 물량을 공급하기 때문에는 대부분 미분양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세종에 또 지금 정책을 보니까 21만 구 또 만든다고 그래요. 세종시에. 지금도 과포화 상태가 되어 있는데 또 신규주택 21만 가구를 공급 계획을 또 만들었습니다. 오늘. 네, 그래서 제가 세종을 무조건 빠져나오라고 한 겁니다. 무조건 빠져나오라. 여기 희망 없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불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게 계속 오르니까, 네, 세종이 엄청난 불장이었잖아요. 그 현실만 봤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구도 심각하다. 주택 분양 경기가 전망치가 전국에서 최저치입니다. 네, 그래서 주택 분양 경기가 안 좋으면 무조건 미분양 납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세종 마찬가지로 지금 대구가 심각한 수준이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경기도권도 지금 하나둘씩 제가 탈락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시세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여기서는 이제 지금 5파 상승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5파 상승. 소파동에 지금 4파 조정이 나온다고 했죠. 지금은 4파 조정인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양극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했습니다. 양극화. 자, 양극화가 될 때는 올라가는 국면에서 지금 중간에 숨고르기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 숨고르기 하는 기간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올라가는 아파트들이 탈락 하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올라갈 때. 네. 그래서 올라가는 아파트들의 수가 굉장히 작아집니다. 오파동 상승이 시작될 때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큰 상승에 우리가 대파동의 대단원에 막을 찍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소외되는 아파트가 계속 증가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결국에는 양극화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극화에서는 지금 4세대 아파트와 2세대, 3세대 아파트로 분류가 된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다 알려드렸죠. 나중에 추후 신문기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층고 높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했었고, 그리고 2세대에서 3세대로 전환하는, 다시 만드는 리모델링 아파트는 무조건 안 좋아집니다. 시세 굉장히 안 좋아져요. 돈만 날리게 됩니다. 분담금만 날리고.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리모델링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홍보를 하죠. 집값 띄우기를 할 때, 그때 리모델링 하려는 아파트는 팔고 나가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리모델링 한다, 분담금이 고지서 나온다면 그때 늦어요. 예, 늦습니다. 4세대 아파트 절대 못 만듭니다. 리모델링은. 그래서 2030 패닉바잉이 끌어올린 집값 보니까 노도강 금강구도 꺾였다고 합니다. 이제 계속 탈락한다고 했죠. 계속 올라가는 아파트가 축소되는 겁니다. 네, 그것이 바로 양극화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차별화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원구, 도봉구, 강서구, 그리고
네. 지금 금강구, 네. 그래서 뭐 관악구도 있고, 구로구도 있고, 네. 금천구도 있고, 이 다 꺾였는데 올라가는 아파트는 또 어떻게 됩니까? 신고가 계속 치고 있잖아요. 강남구라든가 지금 뭐 마이스해서 뭐 발표 나서 잠실도 지금 저기 뭡니까? 송파, 잠실도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차별화될 거고 이거는 도시마다 또 도시 안에서도 차별화 현상은 또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거기다가 인구 감소라는 부분, 저출산 이런 부분들과 겹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양극화보다는 더 커질 경우가 스케일이 더 커질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내일 잔금부터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12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게 완화됐는데 이것만 유일하게 호재입니다. 이것만 유일하게 호재죠. 비과세가 9억에서 1가구 1주택 이제 확대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매물이 좀 증가하겠지 하고 싶었는데 1가구 1주택이 양도세 지금 뭐 9억에서 12억 원으로 비과세를 완화시켜 준다는 이유만으로 집을 팔겠습니까? 아니죠. 네. 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냐 물어보니까 예, 문의가 들어온대요. 갈아타기가. 그러니까 양도세를 통해서 1가구 1주택은 어차피 한 채밖에 없으니까 이게 공급 효과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비해서. 자, 신축을 아파트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도 하나의 공급이고 이미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물량을 이제 시장에 푸는 것도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가구 1주택은 공급 효과 전혀 없죠. 이 사람들은 지금 양도세가 완화된다고 하니까 뭘 하려고 합니까? 똘똘이 한 채로 갈아타려고 하는 거죠. 왜 똘똘이 한 채로 갈아타렵니까? 더 좋은 곳을 빨리 갈아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올라가는 아파트는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조정받고 하락하는 아파트들이 이제 분류가 되다 보니까 갈아타기를 계속 하려고 한다. 그래서 공급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다주택자가 있습니다. 다주택자들한테 양도세를 우리가 완화를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양도세. 자, 이 경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1가구 1주택은 9억에서 12억으로 완화됐는데 지금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중과가 됩니다. 네, 그 부분들 여러분도 잘 아실 거고, 그리고 조정지역,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에서는 다주택자들은 한 가지 빠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안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은 내가 1년을 갖고 있든 10년을 갖고 있든 어떻습니까? 이 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중과가 두드려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공제가 전혀 없죠. 그래서 정비고유 특별공제.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공제를 받는 것, 양도세 공제를 받는 거는 다주택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재개발 구역에 조합원으로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정산을 받는 것밖에는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주택자분들은 재개발 구역에서 구분 등기된 소유권의 물건을 개별적으로 파는 거는 바보짓이 되는 겁니다. 다 들고 가야 돼요. 그럼 어차피 한 채밖에 못 받죠. 한 채나 두 채, 우리가 기준평형 범위 내에서 한 채나 두 채밖에 못 받죠. 나머지는 전부 다 정산을 해서, 네, 그래서 현금을 받는 그 방법이 절세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되지 않고 현재 우리가 지금 조정 지역 아래서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양도세를 완화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완화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파는 게 아니에요. 뭐 일부를 팔게 되겠죠. 그런데 한 채를 가진 사람들이 다주택으로 가버립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세금을 완화해주게 되니까 우리가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비과세 혜택을 9억에서 12억으로 해줬다. 그래서 무해물이 나왔냐? 매물이 안 나오죠. 그러면은 다주택까지 우리가 양도세를 완화를 시켜주면 어떻게 되느냐? 1가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똘똘이 한 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똘똘이 두 채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부터 두 채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들에게 대한 양도세는 여기서는 비과세라는 거는 애초부터 없습니다. 그런 일은 아예 없죠. 네. 아무리 공급이 급하다 해도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세법상.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공제를 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근로 소득 공제받는 거 있죠. 은행에도 공제받는 거와 마찬가지로 주택도 그렇게 공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장기 보유
공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대한 양도세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완화 조치는 굉장히 미흡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네, 그냥 단지 보여주기 식으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양도세를 만약에 대폭적으로 풀어주게 된다고 그러면은 1주택자들이 다주택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무주택자들이 이거는 특혜로 볼 가능성이 커요. 다주택자들에 대한 특혜를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뭐 특혜 정도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정부도, 여야든 뿐만 아니고 어떤 정부도 이렇게 택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공급에 대한 효과가 있느냐? 그것도 미지수죠.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9억에서 12억까지 양도세를, 비과세를 확대시켰다는 거 해도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 이런 부분, 완화 부분은 사실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죠. 뭐 대폭적인 수준, 뭐 비과세 정도 수준은 절대 안 될 거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약간의 어떤, 네, 뭐 장기 보유고 특별 공제 정도를 뭐 좀 부여를 해주든지 약간의 완화 정도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공급에 대한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1주택자가 다주택자를 똘똘이 두 채, 세 채로 가져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